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쉽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잘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차를 파는데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오늘은 한 개당 2천만 원인데 내일은 1,500만 원이라면 잘못 받았다가는 뭐 적자 보고 파는 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 좋겠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근데 왜 가격 변동성이 없냐 그러면 원래 중앙은행이 개입하면 정부가 조작할까 봐 그랬는데 중앙은행을 없애놓으니 사실은 중앙은행이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뛰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달러를 풀고 사고 하는 거로 그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몰리면 많이 올라갔다가 버리면 확 떨어지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근본 원인이고요. 실물 자산이 하나도 없죠. 주식은 그 회사가 얼마나 수익 내느냐라고 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은 석유 선물이다 그러면 석유 가격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실물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비트코인은 아무 거하고도 결부되어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송금하는데 거의 수수료 안 내는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은행 없는 데서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비싸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전산 자원을 대는 게 채굴업자인데 채굴업자는 어마어마한 전산 자원을 대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코인으로 주다 보니까 비용을 거기서 충당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는 그래프는 그 비트코인이 90일 평균 가격에 비해서 하루의 가격 변동 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 하루에 막 14% 가격이 변화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원화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엊그제 뭐 1180원이었는데 10원쯤 내리고 오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 1%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 90일 평균에 대해서 막 하루에 15%가 변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 1불이 1,000원이었는데 뭐 850원도 됐다가 1,200원도 된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이 금값인데 금값에 대비해서 빨간색이 비트코인이잖아요. 이게 긴 기간으로 봐도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게 저 변동을 많이 못하게 알고리즘을 줘서 하는 그 안정된 화폐,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만든 게 오른쪽에 보면 비트 USD하고 다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것도 역시 변동폭이 크다는 걸 해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채굴업자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4년마다 코인 발행 개수를 반으로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굴을 해도 4년마다 캐낼 수 있는 새로 받는 코인이 반씩으로 줄어드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어지는 거죠. 수익성이 적으니까 채굴업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원래 있던 화폐에서 더 많이 수수료를 주는 화폐를 새로 막 만들어낸 게 포킹이라고 하는, 우리 포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이 유사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 어마어마한 컴퓨터 장비가 들어가지고요. 그 컴퓨터 장비 돌리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데 어느 정도 전기를 많이 쓰냐면요. 2019년에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블록체인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이 스위스 국가가 전체 쓰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는 한 3조 5천억 정도가 전기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수수료를 따져보니까 2017년에 2만 불 될 때는 그때 조금 비트코인으로 수수료를 내야 거래가 되는데 그게 53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불짜리 스타벅스 커피 먹고 4불짜리 내고 비트코인으로 값을 주면 그 거래 수수료가 우리 이제 송금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3불이 나오는 건데 현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40개의 통장을 암호화해 놓고 암호를 풀어 가지고 하는데 그걸 다 체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블록체인에서는 1초당 7건밖에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느려서 아무것도 못 쓰니까 개선을 했는데도 최고 뭐 수천
2,000건 이렇게밖에 초당 안 일어나는데요. 비자 카드는 초당 2,500건, 25,000원, 많을 때는 5만 건이 거래가 되거든요. 25,000건에서 5만 건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수천 건 하는 거 가지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하루 예를 들었는데 보면 비자 카드가 3,525건 초당 되고요. 마스터카드가 2,061건이 되고 페이팔은 241건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3.3건밖에 거래를 못 하니까 대규모 거래를 할 수기에는 너무 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 심하니까 화폐로는 못 쓰이고 전부 투자하는,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 가상 금이지 디지털 달러가 아니다. 달러는 화폐 수단인데 투자 투기 수단으로만 썼는데, 이 투기 수단으로 쓰는 거를 진짜 이제 화폐화를 해보자. 그게 이제 바로 이 리브라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입니다. 화이트 페이퍼는 이 주소에 가보시면 어떤 리브라를 만들겠다는 이제 백서거든요. 그 백서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알고 있던 문제점을 다 해결하자. 하나는 뭐냐면 블록체인을 더 안전하고 또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고,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도 다운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가지고 뭘 사고 또 송금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금을 내고 사요. 그러면 리브라 협회 여기서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가 담보처럼 이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해놓든지, 금을 사놓든지, 달러를 사놓든지, 뭐 정부 채권을 사놓든지, 국채를 사놓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거기 뒤에 깔고 있는 실물 자산이 없는데, 여기는 실물 자산을 깔고 앉아서 연동해 놓겠다. 그러면 그 리브라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화폐나 달러나 뭐 금을 보고, 그 금의 가치를 보고 리브라 환율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달러나 금이나 국채가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이 리브라 가격도 큰 변동이 없을 거다 하는 거고요. 페이스북이 아닌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요 협회가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지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실물 자산은 예금, 국채, 달러 등의 공식적인 화폐 등을 사서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금을 해놓으면 우리한테 받은 돈을 예금하면 그래서 이자가 나오고, 채권을 해도 이자가 나오고, 달러에 투자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서 환차이익이 나겠죠. 유로 같은 데서. 그래서 그 실물 자산을 얘네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여기서 새로 만드는 블록체인의 운영 비용을 대겠다. 그전에는 채굴업자들의 전산 자원을 빌려서 쓰니까 거기다 대가를 주여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비용을 충당하니까 비용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고쳐놓을까봐 고치지 못하게 하느라고 40개의 카피를 둬가지고 암호화를 세게 해왔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협회를 통해서, 페이스북 유저면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미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해커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놓으면 이렇게 많은 너무 심한 암호화나 다량의 거래 원장을 카피를 할 필요가 없다. 적게 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연합체에 막대한 전산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면 전산 자원도 그렇게 많이 외부에서 도용을 할 필요 없어 채굴업자한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워낙 큰 회사들이고 고객이 많으니까 여러 명이 쓰니까 많이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채택이 금방 될 거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비트코인 같은 거 쓰라고 그러면 잘 못 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행에 가서 구자 트고, 거래소에 가가지고 또 구자 터야 되고, 연결해가지고 전자 지갑 받으셔야 되고, 거래소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배우셔야 되고, 이런 거 어려운데, 그냥 앞으로는 뭐냐면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여는데 거기 이미 전자지갑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돈 주고 사고 리브라 화폐 받고 거기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쓰기에 편리할 거다, 이런 걸 합니다. 페이스북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캘리브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카카오페이처럼요, 메신저를 통해서 송금하는 지갑
서비스를 송금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 유저들끼리 송금이나 리브라를 통해서 송금이나 구매나 투자나 이런 걸 직접 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리브라 연합체에는 이미 지불 결제를 하고 있는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카드 뭐 이런 그 페이먼트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베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마켓플레이스 하는 그 다음에 공유 차량 우버, 리프트 뭐 이런 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신회사 리아드라든지 보다폰이라든지 하는 통신회사도 다 들어와 있고 블록체인 거래소 빗슨 트레일, 코인베이스, 앵커러지, 엑스포 이런 데가 다 코인 거래소 회사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로 페이팔 창업자하고 벤처 캐피탈 회사 앤더슨 호비츠나 리빗 캐피탈 이런 게 다 벤처 캐피탈 큰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이미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랩이나 키바나 머시 코퍼레이션이나 우먼 월드뱅크 같은 데가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이런 데인데 여기도 다 들어와 있어서 어마어마한 파운딩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라 콘소시엄이 뱅킹을 죽이게 되고 금융회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 회사들이 여기서 리브라를 가지고 다 송금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만약에 전 세계 몇십억의 인구가 리브라를 쓰기 위해서 돈을 걷다 맡기면 그걸 리브라 연합체가 그걸 가지고 달러에 투자도 하고 예금에도 하고 채권도 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 국민연금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은 아주 효율성이 낮죠. 7건밖에 거래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해도 해킹을 못하게 하니까 효율이 낮은데 리브라는 중간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소시엄 업체의 유저들이니까 어느 정도 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채굴업자 돈 빌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사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고 나중에 제일 끝에 가면 페이스북 혼자가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이 거대한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되고 금융 플랫폼이 돼버리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많이 얻을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글을 올리면 거기서 리브라 코인을 주고 좋아요 한번 누를 때도 주고 그리고 저에 관한 데이터를 누구한테 팔고 싶어도 뭐 코인을 조금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기업이 한 사람의 데이터에 대해서 살려고 그러면 흥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줄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한 사람한테 리브라 코인으로 0.001 코인을 주고 달치에 제 데이터를 다 내가 누구 만나는지 무슨 말 했는지 다 끌어가서 사다 쓰겠다 그러면 제가 원하면 허용해주면 저한테 리브라가 쌓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쌓인 거 가지고 나중에 해도 돼서 새로운 데이터 거래도 가능할 거다 이런 게 제 기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주크버그를 이름을 따서 페이스북에 주크벅스라 주크의 돈이 되는 게 아니냐 주크버그가 다 그 다음에 페이스 코인이 되는 게 아니냐 페이스북의 코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리브라 페이스북이 거대한 투자 자산회사나 금융회사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이 되고 페이스북이 은행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거래가 안 하고 페이스북 친구 안에서 막 거래가 나면 그 돈이 다 페이스북으로 가버리지 않겠냐. 특히 개도국은 전부 모바일을 쓰니까 은행이 없는 저개발 국가 국민이 다 금융을 쓰게 되는데 결국은 페이스북의 금융 고객이 돼버리면 자국에는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이 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 리브라는 화폐를 통해서 개도국의 경제를 다 통제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화폐 식민지화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 건 뭐냐면 이게 원래 하이에크의 꿈이 뭐예요? 민간의 사적 화폐가 공식 화폐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대부분이 이걸 쓰게 되면 오늘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그 중앙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 낮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원화를 안 쓰고 은행을 안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그냥 리브라 코인을 쓰고 리브라가 자체적으로 금리를 다 결정해 버리면 통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컨트롤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외국에서 마음대로 익명성으로 막 들어와 버리면 중국 사람 같으면 이제 돈 빼돌려서 해외 투자하고 이런 금융주사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상원 하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들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0불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에 여기 한 2, 3일 사이에 가격이 폭락하는 게 바로 며칠 전에 상하원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위험한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위험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하원 의원에서 리브라
리브라는 시작되면 안 돼야 된다. 상원 의원도 안 좋다고 하원 의원들도 페이스북이 금융회사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막 개진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일단 이게 성공을 하면 리브라가 쓰게 되면 화폐 거래소들 아까 특히 파운딩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죠. 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고 리브라를 이런 회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겠죠. 사람들이 쉽게 사가지고 리브라 쓰게 되니까 전 세계 몇십억 명이 쓰는 리브라 화폐가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스테이블한 화폐를 만들려고 독립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다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갈 길이 없지. 접어야 되는 거고 이더리움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거고요. 지금 은행들이 XRP라고 해서 은행 간에 거래되는 토큰을 리플이라는 연합체가 XRP라고 하는 게 은행들이 주로 연합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항해서 은행들끼리만 거래되는 XRP 코인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안 쓰고 전부 리브라를 쓰게 되니까 이것도 갈 길이 좀 없겠다. 송금하는 서비스로 송금용 코인으로 모니그램이라는 데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갈 길이 없고 중앙은행들이 각자가 화폐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지니까 중앙제도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패자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암호화폐 리브라가 무엇인지 리브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꿈이 무엇이었고 그런데 왜 성공을 못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약점을 거대 기업인 페이스북과 그 연합체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다. 그게 해결이 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꿨던 암호화폐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거는 금융에 또는 전자상거래 지각 변동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무지 커졌다. 왜냐하면 거대 회사들이 했을 때 사실상 산업의 표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불행히도 지금 파운딩 멤버스에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이런 우리가 거래 채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10에 삼성의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는 코인 몇 개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들어 있는데 어떤 큰 변화가 지금 태동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적 화폐에 대한 금융권과 정치권의 의심이 커서 이 규제를 페이스북이 돌파할 수 있느냐. 다 지금 미국의 상하의원이나 금융기관에 물론 로비도 셉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의구심이 크고 저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애는 규제다. 그거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